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변화가 빠르며 트렌드에 민감한 나라죠. 때문에 한국을 오는 외국인들은 서울을 두고 미래를 미리 체험한 기분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10여 년 전 한국 지하철의 모습이 공개되어 농담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이 새로운 변화를 꾀했습니다. 노후된 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재단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기술로 역사를 관리하는 스마트 스테이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스마트 스테이션은 보안, 재난, 시설물, 고객 서비스 등 역에서 필요한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 역사에 적용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기술의 강화만이 아닌 문화예술철도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철도 사업이란 지하철 역사의 특별한 공간을 구축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로호가역은 지난 1974년 개통 당시 역 구조 내부를 일부 노출시키면서 콘크리트와 대리석을 이용해 지하철 이용 승객의 쉼터를 조성, 이용 승객이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어 동대문역에는 개통 당시 모습을 재현한 작은 역사관을 설치하고 인근 휴게 공간에는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마련해 승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죠. 또 신설동역은 숲길을 테마로 이동 통로를 꾸며 이용객들이 지나다니며 편안한 공원의 숲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4호선 상문역 미아역에서도 냉방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역사 환경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보며 놀라는 이유가 바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때문이었죠. 특히나 얼마 전 과거 한국 지하철의 모습이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외국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속엔 12년 전 한국 지하철의 풍경이 담겨져 있었는데 현재 못지않은 최신식의 시설들이 즐비했던 것입니다. 사진들을 살펴보면 믿을 수 없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선 지하철 내부의 진열대에 갖가지 음식들과 화분 등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경기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사이버 도서관이라고 해서 커다란 모니터 화면에 책을 이어폰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도서관이라 불리는 시스템의 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놀랍게도 태블릿과 핸드폰 충전기계 역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거대한 기계의 모양이 정말 12년 전의 모습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데요. 거의 초기 기종으로 보이는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역시 인상적인 모습이었으며 노트북 역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와이파이 존입니다. 12년 전만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전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매우 느렸다고 합니다. 야구 중계도 끊기는 경우가 많았고 영화 한 편 받기도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5분이면 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체감해주는 부분인데요. 또 다른 곳에는 정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수기는 지금 있어도 나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독특한 모습은 수유실의 존재였습니다. 지하철 한 켠에 별도의 수유실을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은 백화점이나 지하철 역사 곳곳에 최신식의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어 굳이 지하철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꽤나 혁신적인 시설이었죠.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 무려 12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외국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야? 저게 12년 전의 모습이라고? 한국에는 미래에서 온 과학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말 엄청난 모습이네요. 우리나라엔 현재의 지하철에도 저런 시설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어컨도 없어요. 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죠. 외국인들을 놀라게 한 12년 전 지하철의 정체는 2010년 11월 29일 운행된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최신 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전철 칸과 달리 승객용 의자 대신
생활, 복직, 금융, 건강,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무인 민원 발급기마저도 지하철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죠. 당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승객들의 무료함과 바쁜 생활 속 편리함을 함께 선물하기 위해 탄생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길 바란다며 이런 지하철이 탄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사라진 것도 있고 더욱 발전되어 필요가 없어져 사라진 것도 있지만, 한국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왜 외국인들이 이토록 한국의 지하철을 극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지하철이 아니라 12년 전이라는 거잖아. 한국은 12년 전에도 와이파이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난 충전기가 더 충격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중에 충전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말이야. 저걸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집보다 좋아 보이지? 저기서 살면 교통비도 안 들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놀랍다. 그런데 저렇게 시설이 좋으면 절도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저 당시에 어떻게 저걸 운영했을까? 맞아. 특히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은 누가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훔쳐가기도 쉬울 테고 말이야. 한국은 가능하죠. 한국의 시민의식이 뛰어난 것은 최근부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 저런 시설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도난의 위험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저 때는 오히려 시설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부족했을 거 아니야? 지금 한국의 지하철은 깔끔하면서 있을 건 다 있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라진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지하철에 저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영국에서는 에어컨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러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엄청 빠르고 가격도 저렴한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어. 무려 12년 전에도 말이야. 또 한국 지하철의 가장 훌륭한 점은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너희도 알겠지만 몇몇 서양의 도시들에서 지하철을 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들도 있잖아. 한국은 너무 달라. 아무도 돈 달라고 귀찮게 하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거나 소리치지 않지. 난 한국 지하철 수준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그냥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는 정도만 바라는데 뉴욕은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아마 10년이 더 지나면 에어컨을 설치해 줄 수도 있겠네요. 한국처럼 바뀌려면 100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